청년에 이어 이번에는 소수야당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처음 뵙죠. 네, 방송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꽤 했었거든요. 지방선거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지방선거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건데 먼저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 전략, 목적,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소득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총선까지 내다보고 진보정당의 혁신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정의당의 실패 그리고 보수정당의 극우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독자적 진보정당의 존재가 한국 정치 발전과 한국 정치가 건강하게 이어져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논의가 최근에 진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네. 진통을 겪었죠. 네, 이제 9시 조국혁신당 입장은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뿌리가 이제 조국혁신당에 또 답을 네, 해야죠. 9시 네. 답은 나와 봐야겠지만 네. 사실상 이제 뿌리가 같은 어떤 정당의 쇄빙선 역할이 좀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 합당 논의를 지켜보면서 좀 네네. 했었습니다. 근데 독자적 진보정당의 시대적 필요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AI 대전환, 뭐 소위 이제 아틀라스 관련된 사회적 논쟁도 그렇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어떤 사회 계약 수준의 어떤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동과 복지, 조세와 재정과 산업정책과 투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자적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최근에 어떤 많은 논의들을 바라보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잘한 정치공학이나 혹은 뭐 이렇게 몸집 불리기, 뭐 네네. 허세, 이렇게 몸집을 키워서 체급을 높여서 뭐 정치공학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우직하게 길을 가면서 기초 체력을 기르고 또 지역에서 정말로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사회, 그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한 명씩이라도 각 지역마다 발굴해내고 배출해내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지금 현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이제 소수 야당들이 일종의 연대를 해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재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연대 기본 전략은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적 길을 걷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 연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연대를 하고 또 기본소득당이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영역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겠죠. 뭐 예를 들면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네. 경우는 그 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고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느냐 상실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어떤 열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체급 불리기로 정치 공학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거나 혹은 내란 세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네네. 그 지역에서 또 지역의회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비전들을 분명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단 한 명의 의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저 용해인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각 지역의회에서 기본소득당의 한 명의 지역의원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기본소득당의 계획과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수 야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또 현실 정치라는 벽에선 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 주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들, 인재들과 함께 하려고 해도 당선 가능성을 아무래도 따지게 되는 거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정당과 합당 또는 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또다시 위축되거나 아니면 묻히는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야당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적 벽이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으로 활동을 한 게, 의정활동을 한 게 벌써 6년 차이고, 그렇죠, 네. 그 과정이 쉬웠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고, 또 그만큼 지지율이나 혹은 뭐 기존 언론에 대한 스피커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작고 한계가 있지만, 어떤 의정활동에서의 성과를 내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천착해서 그 삶을 바꿔내는 역할들을 한다. 그런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런 정치 세력을 반드시 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와 기본소득당의 존재가 나름대로 증명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기본소득당이 이어져 오고 또 활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진보정당, 소수정당의 길이 쉽지는 않겠으나 이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것, 그 역할을 기본소득당이 해내는 것이 또 대한민국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소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실제 출마할 후보군들 좀 진용은 좀 갖춰졌습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선 가능성이 뭐 100% 보장되는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역에서 분투하면서 많은 후보들이 또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후보자들을 준비하고 발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모든 지역에서 기본소득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소득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기초의회에서도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몇몇 전략지역구들을 선정해서 전략지역구에서 기초의회의 지역구 후보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제에는 벗어나지만 어쨌든 이것이 좀 더 본 주제여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 진통을 아마 옆에서 보셨을 건데 다당제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역 양당제의 기반은 어쨌든 지역이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경쟁, 영남에서도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서 낫고,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대표하는 아니면 대변하고자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외계층, 또 뭐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거대 양당제로 좀 더 회귀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당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거대 양당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합당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사실 이제 합당 과정에서 뭐 우당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그 우당들 간에 벌어지는 논쟁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기본소득당, 컸습니다. 민주당이 우당입니까? 뭐 적은 아니죠. 네. 함께 연대할 것들은 연대하고 또 협력할 것들은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초기에 이런 정치적 잡음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기도 했었고, 사실 서로에게보다도 국민들께 송구스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다당제 정치, 제3지대 이런 이야기들과 약속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합당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또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본소득당의 의원이자 대표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그런 논의의 방향과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기본소득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건 정당들 간에 뭐 싸울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고 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대안이 있고 그 갈등의 결과 진통의 결과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찾아가면 저는 그 진통은 생산적인 진통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건설적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뭐 서로 앙금만 남는 네. 논쟁이 되다 보니 어떤 대안이 없이 이제 정치적 공세만 하다 보니 대안이라는 건 남지 않고 그 시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다당제가 중요한 건 지금 한쪽 그 양당제 하에서는 한쪽 정당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을 때 뭐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뭐 윤석열을 중심으로 뭔가 당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권력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건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다당제라고 하는 건 뭐 조금 규모가 있는 정당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그 대안의 내용들을 받쳐줌으로써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을 놓고 우리 사회가 수기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성숙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들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당제가 민주주의의 어떤 건강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이 앞으로도 좀 그런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들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설득해내는 그런 역할을 작지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 진영 논리가 이제 횡행하는 그로 인해서 피아를 구분하게 되고 특히 또 아군 내에서도 또다시 피아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뭐 조중동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러한 보수 큰 신문들이 이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 자의적인 의제로 담론화 시켰다면 지금은 양쪽에 보면 뭐 가령 저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 하죠. 진보 진영 김어준 씨 이런 빅 스피커 그다음에 저 국민의힘 저쪽에는 이제 누구죠?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 이런 빅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속에 있고 사실 그런 어떤 새로운 미디어들의 등장 속에서 기존의 미디어들과 언론들과 국민들과 또 정치 문화와 또 그 새로운 미디어들이 함께 경쟁하고 경합하면서 또 하나의 또 새로운 흐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뭐 그런 흐름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러면 그런 빅스피커 혹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매체들이 생산하는 어떤 담론을 정치권 내에서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지금 뭐 고성국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윤 어게인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전환길 부정선거 씨도 얘기를 전환길 하고, 씨도 네. 뭔가 그런 거를 당당하게 당대표한테 요구하고 최고위원한테 그에 대한 답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런 뉴 미디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담론들이 정치권 내에서 건강하게 소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과 합의를 찾아가고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혹은 극단적인 어떤 의견들이 그냥 정치권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구조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 어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현실 정치예요. 네네. 현실 정치의 개입이 글쎄요, 제가 큰 정당 내부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떤 구조로 논의와 네트워킹들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현실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다른 섹터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기존의 언론도 그렇고 뭐 경제계도 그렇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섹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뉴 미디어들도 당연히 현실 정치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본인들의 어떤 전망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보긴 어려우나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의정 활동을 6년째 이제 기본소득당 당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해오고 계시는데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타 야당과의 소통은 좀 어떻게 좀 잘 좀 이루어집니까?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해주나요? 지금 최근에는 뭐 상임위 배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임위 배분은 이제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죠. 네네. 2022년에 제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상임위에 이제 어떤 언질도 없이 갑자기 배정이 되어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했었고 매번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이제 맞서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들 간의 어떤 공조와 소통은 저는 꽤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어떤 시기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국민들과 이 야당들이 함께 탄생을 시켰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국정과제, 공약들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긴밀하게 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부 측과는 기본소득당은 그리고 저는 뭐 상당히 이렇게 아주 100%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이라거나 네.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생명안전 기본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부와 이제 조문 하나하나를 좀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법안 의결을 좀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와 그런 논의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수야당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용인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